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지 배런스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의 연구원은 무역 협상에서 스몰딜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이코노미스트는 노딜을 예상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 반영과 화웨이 규제 완화를 예상했습니다. 반면 노딜을 예측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는 무역 전쟁의 충격을 줄이고자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고 양국이 당장 합의해야 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화웨이는 올 상반기 매출액이 4,013억 위안으로 작년 상반기에 3,257위안보다 23%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5세대 이동통신 신규 계약이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켰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미국의 조치가 성장을 둔화시키긴 했지만 이후에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연준이 중국이나 유럽의 완화 정책과 비교해 금리를 조금만 내릴 것이라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유럽연합과 중국은 금리를 더 내리고 그들의 시스템에 돈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제조업체가 물품을 더 싸게 팔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금리를 너무 일찍 올렸다며 미국의 부채를 고려했을 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S&P 500 지수의 최근 랠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증시 전략가는 지난 금요일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현재 지수의 펀더멘털이 너무 약하다며 최근 급등세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2분기 총 민간 국내 투자가 2015년 4분기 이후 가장 부진했고 자본 투자의 실망스러운 결과는 하반기 성장이 더 둔화할 것을 가리킨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해왕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부터 상하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됐는데 전문가들은 스몰딜이냐 노딜이냐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고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보류하면서 서로 약간의 성의를 보이기는 했는데요. 자, 어제 해왕마스터가 얘기를 했었죠. 빅딜과 스몰딜이 아니라 스몰딜과 노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일 같은 내용을 좀 사실 다뤘었죠. 고소는 네. 지금에서. 어제 내용은 사실 그거였죠. 이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 내용 자체로 갈렸었는데 사실 이제 외신에 대해서 조금 집중감 있게 본다면은 여러분들도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전일 나눴던 내용은 사실 이제 빅딜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부분을 좀 평가를 드렸고 스몰딜 아니면은 이제 아예 노딜 자체로 이제 문제가 나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평가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 자체를 표명했기 때문에 빅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입장이다. 근데 이제 오늘 외신에서 바로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이제 오히려 이제 빅딜에 대한 부분은 지워졌고 스몰딜, 노딜에 대한 평가 자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트럼프가 사실 이제 트위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다뤘어요. 네. 굉장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좀 이따 외신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릴 텐데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농수산물 관련해 갖고 너네 왜 제대로 안 지켜? 중국 입장은 제대로 했는데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번 미중무역 협상 자체는 노딜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죠. 상황 자체가. 오늘부터 30일, 31일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데 딜이 생기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트위터 언급 자체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중무역 자체 분위기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여건 내에서 이제 어떤 제스처를 꺼내냐가 관건이에요. 노딜이라고 해봤자
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폭 하락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 어떤 제안을 할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한 연출 자체를 할 텐데 그거를 보고 평가를 해야겠죠. 자, 일단은 저는 이제 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 노딜에 굉장히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몰 딜 자체도 지금 상황에선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는 노딜을 예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본다면은 농수산물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 반영과 화해 규제 완화를 예상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노딜을 예측했습니다. 무역 전쟁의 충격을 줄이고자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고 양국이 당장 합의를 해야 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의 입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딜레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몰 딜이라도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개선에 대한 여지 자체는 있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 연출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추후에 이제 합의점을 시사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고, 네. 트럼프가 이제 국무회의, 국회죠. 예, 국회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 자체를 좀 평가한다면은 재선 이후 합의할 거에 대해서 재선 이후에 합의할 것을 직접적인 언급을 했었어요. 굳이 이제 딜을 지금 볼 필요가 없죠. 좋게 평가해갖고. 이번 미중무역 협상 자체는 노딜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노딜 자체에 대해서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어떤 엄청난 낙폭 자체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어떤 사건 자체가 터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건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음 외신 뉴스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미국의 조치가 성장을 둔화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의 제재의 그 영향력이 조금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까요? 네, 이제 화웨이에 대한 제품 성격도 있겠지만은 네. 이제 중국 내에 대한 수요 자체가 네.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미국 제재에 대한 날짜를 좀 판단을 해보자면은 이제 5월 이후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 자체는 상반기 매출을 1월부터 이제 6월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상반기 미국 제재에도 상반기 매출 증가 자체 이 부분을 평가하는 거는 다소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화웨이를 제재하는 구간대 자체가 오히려 이제 한 달이 안 되는 폭이었어요. 네, 네. 이제 5월 이후 어떻게 보면 한 달 반가량이네요. 한 달 반가량. 한 달 반가량을 포함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는 거는 다소 아이러니하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자, 또 한편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은 지금 뭐 사실 이제 어떤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네. 추가 제재죠, 추가 제재. 자, 어떻게 보면은 화웨이가 지금 국영 기업이라는 소리 자체가 나오는 게 이제 지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제가 항상 언급드렸었는데 미국의 제재에도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매출에 대한 큰 변화폭이 없다면은 미국 측에서 좀 극단적인 조치를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트럼프는 또 명분을 만들겠죠,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그 상황에 발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에 대한 폭락 가능성 자체가 제기가 돼요. 폭락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방에 대한 추세죠. 네. 추세가 좀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건데 지금 상황은 이제 화웨이 관련해 갖고 미국의 어떤 제재 자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헤드라인 자체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이번 헤드라인 관련해 갖고 베이징 협상 이후 관련해 갖고 이제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목주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속 압박을 해야 돼요. 어떤 수뇌부를 압박을 해야지
어떤 유리한 포지션 자체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화이가 사실상 이제 중국의 약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명분도 너무 뚜렷해요. 이제 파이어월이라는 이제 장벽 자체를 둬가지고 야 다른 나라는 중국은 다른 나라 가서 돈을 버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큰 기업들은 중국 가서 돈을 못 벌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페이스북 자체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실제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으로 이렇게 행한 행동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무역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화이를 압박할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제재에 대한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럼 우리가 이제 외신을 보고 평가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화이 관련해 갖고 추가에 대한 제재 자체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염두하고 추가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저번 5월에 이루어졌던 하방 압력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 아직 모른다는 거죠. 긴급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5월에 경험을 했다시피 갑자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갑작스럽게 화이를 제재하겠다는 뉴스 자체가 터지자마자 이제 나스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세가 굉장히 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가능성 항상 열어두자. 그리고 5월에 있었던 경험 자체를 베이스로 해갖고 추가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한 조정 하방 추세에 대한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둬야 될 걸로 판단을 해요. 자, 일단 이번 헤드라인 좀 결론을 얘기 드린다면은 사실 이제 매출에 대한 평가 자체, 상반기 매출이라고 분기가 아닌 상반기 매출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졌던 거는 5월 중순, 초중순부터인데 그게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매출 구조 자체 압박을 해갖고 이 부분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화이 관련해 갖고는 미국 쪽에서 언제든지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부분은 미 증시에 대한 엄청난 대폭 하락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방 추세에 대한 조정 관점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을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